연일 대한민국의 군사기지 촬영, 또한 일본의 미군기지 촬영했다. 괌, 오키나와, 이제 하다하다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 비밀기지까지 정찰 위성이 촬영 성공했다라며 한마디로 생쇼를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북핵 김정은에게는 별로 쓸 카드가 없지요. 우리 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김정은이를 옥죄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북한 공군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역사상 이런 발언은 처음이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에도 또 김정은의 사기극이 터져나왔다라고 김정은의 발언과 또 김정은의 조선중앙통신 소식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벙커버스터가 정답입니다.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항공절을 맞아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북한 전력 중 최약체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의 전투력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하면서 사상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공군력의 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전투기는 거의 깡통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김정은이가 공군절에 공군 사령관과 공군 최고위들이 있는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 발언은 그야말로 현재 북한의 공군력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를 김정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며, 이 말을 들은 북한의 공군 최고위급들 어떤 생각이 들겠나라며, 사실 노동신문과 또 이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소식이지만 본질적으로 북한 공군 고위급들은 김정은의 발언에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것도 김정은이가 공군절에 북한 공군력에 대해 북한의 공군은 계란, 한미 공군력은 바위라고 비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비유이며, 김정은이가 공군절에 사고를 친 충격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공군력이 최악이다라는 역설을 김정은 스스로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초대형 스크린으로 여러 가지 정찰, 감시와 관련된 상황을 보도했는데 그것도 역시 거짓말, 사기극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학생 정도라면 그 정도의 PPT는 하고도 남는다라며, 더 이상 김정은이가 보여줄 것이 없으니 초대형 스크린에서 마치나 대대적으로 대한민국과 또한 일본에 있는 주일 군사력에 대해서 마치나 정찰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이렇게 북한 역사상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군 전문가는 본인은 북한의 공군 역사를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이어 북한의 공군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했다라며, 북한 역사상 이렇게 북한의 공군력에 대해 북한의 공군은 계란, 한미 공군력은 바위라고 발언한 사람은 김정은이가 유일하다라며,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의 핵심은 무엇이겠나라며 북한 공군의 열악함을 역설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가 11월 30일 오전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난 8월 27일 해군절에도 해군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을 대대적으로 격려했습니다. 항공절에도 공군사령부를 찾는 등 각 군별 기념일을 계기로 군심을 각별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해군사령부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미를 직접적으로 향한 호전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는 공군 사령관으로부터 공군의 작전 계획을 받고 이 자리에서 북한 공군에 대해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 군종, 실전 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종이라고 치켜 세우며 작전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위협에도 즉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공군의 경상적인 전투 동원 태세와 전쟁 수행 능력을 만반으로 제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해군절 때 김정은이는 해군절 연설을 통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맹비난하며 앞으로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이는 해군절 행사 때 북한군의 호명 순서를 육-해 공군이 아니라 해-육 공군으로 불러야 한다라며 해군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군절에 김정은이는 이 북한 공군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공군이 한미에 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 전력 중에서도 최약체로 평가된다는 점을 김정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대신 공군의 사상무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는 공군 사령관과 공군 고위 간부들 앞에서 다갈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며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재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달려 있다라며 다갈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는 황당한 표현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모든 비행사들을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로 불굴의 혁명 신념을 지닌 정신적 최강자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거듭 사상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와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공군력의 전력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하며 열세를 인정하면서 황당하게도 사상을 강조한 부분은 그만큼 북한의 공군력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가 역설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 김정은이가 공군 지휘관들 앞에서 최고위들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발언은 정말 욕 아닌 욕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며 이 소리를 들은 김정은의 이 말을 들은 북한 공군 최고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황당한 보고를 받았으며 황당한 자료들도 내보냈습니다. 김정은이는 김광역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 지휘 및 정황 관리 정보와 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으며 적정 관리 및 지휘 체계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한 것을 평가했다고 보도하며 북한 공군력의 정보화, 현대화 전략으로 부족한 전력을 메우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이와 공군 지휘관들 또 군 간부들이 한반도와 태평양 일대의 작전 계획이 담긴 듯한 위성 사진을 종이로 제작된 자료가 아닌 초대형 스크린 등으로 펼쳐놓고 내용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사진을 다수 공개하며 북한 공군력의 정보와 현대화 기조를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초대형 스크린과 거기에 나온 이 내용들을 잘 봐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웬만한 대학생들도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더 PPT, 파워포인트 작업을 잘할 수 있다라며
저렇게 조악스러운 초대형 스크린에 북한 공군 및 한반도와 태평양 일대의 작전 계획 또한 위성사진으로 찍은 듯한 저 거짓이 무엇이겠나라며 저런 조악한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뭔가 더 보여줄 것이 없으니 이렇게까지 조악한 이 사진을 내보냄으로써 한미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김정은의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진짜 북한의 공군력은 한심하기 그지 없죠. 평균 북한의 전투기들 뭐 미국 14부터 미국 27 뭐 이런 미국이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의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29기 정도 된 비행기들의 기종이 대부분 다 3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의 공군력은 한마디로 우리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3월달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 할 때 북한의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가 꼬라박고 초대형 사고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한미 동맹으로 김정은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에 북한 군인들의 충격 소지품, 총 대신 목침, 또한 저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쑥대밭이 됐으며 전군, 그러니까 북한군 전군에서 가장 도둑질이 많은 군단이 바로 2군단. 대대적인 검열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2군단 병사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때의 강도로 돌변했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북한 군인들 필수품은 총이 아니라 목침. 북한 군인들 속에서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던 목침이 이제는 항상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침대가 아닌 온돌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도 볕결을 속에 넣어 만듭니다. 벼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의 농촌 주민들 볕결을 구할 수 없어 베개 대신 나무를 잘라 만든 목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팔리는 목침의 크기는 길이 45cm, 폭과 높이가 각각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건설을 담당한 돌격대원들 역시 잠을 잘 때 베개 대신 목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과 돌격대원들에게 베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군인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 전하면서 김정일 시대까지 군인들의 병실, 내무반이라 하면 산뜻하게 정돈된 하얀 마다라스, 매트리스와 각이 잡힌 베개를 또 올렸다라며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군인들의 병실이라고 하면 누렇게 색이 변한 마다라스, 이 매트리스와 농마와 같은 담요, 때가 잔뜩 묻은 목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요즘 군인들은 총보다 목침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는 군인들이 병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베개 대신 사용하던 목침을 식사당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 당번을 맡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침을 땔감으로 이용하라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올해 들어 병사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까진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만 목침을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일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북한 군인들이 목침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군인들이 목침을 늘 들고 다니며 몸 가까이 드는 건 목침을 병실에 두고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이라며 장마당에서 목침 한 개를 사려면 북한 돈 4,000원, 미화 0.47달러를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 북한 양강도 갑산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 한 명이 다른 중대원의 목침을 훔쳐 땔감으로 사용했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침은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주로 만들어 땔감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땔감을 보장해 주지 않아 병사들은 목침을 훔쳐 식사 당번이나 병실 당번을 서는 날 땔감으로 이용한다라며 땔감이 하도 귀하다 보니 군부대 주변 장사꾼들은 목침 한 개에 두부 반모, 목침 두 개에 두부 한 모, 목침 네 개에 술 한 병과 맛 바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애초 목침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병사들이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의자처럼 이용하기도 좋고 밤에 목침을 두드려 서로 신호를 주고 받기도 편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는 아예 대낮에 뽀젓이 목침을 들고 다니며 의자처럼 이용하고 고된 훈련을 마친 날에는 서로 목침을 모아 술과 두부를 바꾸어 먹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목침은 단순히 베개를 대신할 물건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비상용 자금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침의 용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총보다 더 귀한 게 목침이라는 말이 병사들 속에서 공동연히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목침으로 군인들에게 베개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목침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저의 WTR 소식이 지금 북한군 2군단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한바탕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밀 그룹바를 형성해 전군의 도둑질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군단은 바로 북한군 2군단이며 총참모부의 비밀 그룹바 조사에 걸려든 북한군 2군단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핵심 군관들이 총참모부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 등 긴급 회의를 가지고 2군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때 강도를 한마디로 잡겠다라며 고위 군관들과 각 사단, 여단장들과 사단장들, 정치위원들이 총동원돼 이번에 때 강도의 번복이로 낙인이 찍힌 2군단 이런 것을 벗기 위해 지금 현재 훈련도 하지 않고 대대적인 도둑대로 변한
이군단 병사들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산의 이군단 사령부 알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군단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진 것은 황해 남북도와 또 개풍군, 개성 등에서 북한군 이군단 소속의 여단, 사단, 특수부대 군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유독 이 군민 관계를 망가치며 훈련까지 중단한 채 이 개성 지역과 황해 남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대대적인 떼 강도 사건이 터져나와 이군단의 전선 사단들에 대해 군단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집중 처벌을 내렸는데 8월달, 9월달 들어서서 지금은 가을철이라 대대적으로 떼 강도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군단, 7사단, 6사단, 9사단 또한 이 62 저격 여단 애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떼 강도로 돌변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또한 야밤에 몰래 탈곡장에 습격을 해 나다를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뭐 배가 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군단 62 저격 여단 내에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은 야간 훈련 시에 훈련을 중단시키고 가만 있을 것이니 잡히지만 말고 너희들 민가를 습격하든 탈곡장을 습격하든 쌀알, 나달, 식량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지시와 함께 12명에서 6명씩 조를 무어 62 저격여단 특수부대 애들이 황해 남도 지역에 있는 땡땡 지역을 야밤에 습격했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은 완전히 62 저격여단 떼 도둑대에 집에서 키우던 염소까지 도둑질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댔습니다. 그러면서 염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또 제대군인 출신의 마을 청년들이 달려나오자 62 저격여단 이 부대원들이 야밤에 총칼을 빼들고 달려들 테면 달려들라. 김정은 장군님의 김정은 원수님의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도중에 식량을 해결하겠다는데 막을 거야 하면서 진짜 찌를 것처럼 총창을 들이대고 도둑질을 해간 사건도 9월 말에 터졌습니다. 이에 2군단만 이렇게 떼 강도로 돌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평안북도의 알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또한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떼 강도로 돌변을 했는지 그것은 김정은 시대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떼 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평안도 알 소식통과 또 함경북도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2군단 전선군단입니다. 전선군단은 이 민경도 굉장히 이 공급을 잘해주는 군단인데 얼마나 식량난이 한심하면 저렇게 한마디로 강도로 변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